평범한 40대 직장인 김철수 과장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푼다,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은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배운 경제상식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시중에 흔해지면 당연히 돈값인 금리는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한 대출 이자도 내려가고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 봄날이 오겠구나. 그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는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 고객님의 대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7일 현재 환율은 1,443원을 기록하며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교과서랑 왜 반대로 가는 거야?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데 왜 금리가 오르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 부의 기운을 채워드리는 머니 아우라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김 과장의 이야기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위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시장은 비명을 지르며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남들은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냉정하게 체크해보죠. 한국은행은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RP, 즉 환매조건 부채권 매입은 전당포와 비슷합니다.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시계를 한국은행이라는 전당포에 잠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원래는 며칠 뒤에 돈을 갚고 시 걔를 찾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힘들지? 돈 갚지 말고 그냥 계속 써. 만기 연장해줄게.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시중에 계속 쥐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더 강력한 건 국고채 단순 매입입니다. 이건 아예 전당포 주인이 이 시기에 내가 영원히 살게, 다신 안 찾아가도 되라며 돈을 줘버리는 겁니다. 이건 빌려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은행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공짜로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돈 풀기의 실체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풀리면 상식적으로, 아니 교과서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인 금리는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왜 시장의 지표인 국채 금리, 특히 10년물 같은 장기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를까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거장 어빙 피셔가 주창한 피셔 효과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피셔 효과란 아주 쉽게 말해 시중의 명목 금리는 실질적인 이자에 사람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이자 3%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서 내년 물가가 5%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뒤에 원금이랑 이자를 받아봤자 물가가 5%나 올랐으니 실제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물가 오르는 거 보니까 3%로는 안 되겠다. 물가 상승분 5% 얹어서 이자 8%는 줘야 빌려주지. 지금 채권 시장이 한국은행에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돈을 이렇게 풀면 물가는 당연히 오를 거잖아. 그러니 그만큼 이자 더 내놔.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원칙을 깨고 돈을 푼다. 이건 한국 경제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부실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신뢰의 추락이 맞물리면서 돈을 풀어도 금리가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바보일까요? 왜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금리가 튀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돈을 풀까요? 바로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지난 호황기에 무리하게 벌려놓은 부동산 사업장들이 고금리를 맞으면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거나 돈줄을 쬐면 빚으로 쌓아올린 건설사와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억지로 돈을 주입해서 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금융권에서는 전문 용어로 에버그린 효과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녹색 페인트를 칠해서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게 사시사철 푸른 것처럼 위장한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엔 푸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좀비 기업을 살리기 위해 푼 돈의 대가는 환율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기준 환율은 1,443원입니다. 정부는 이 환율을 막기 위해 처절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체결해서 연금의 달러를 빌려다 쓰고 수출 기업들에게 달러를 빨리 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환율 관리에 협조하라는 우원의 압박까지 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1,500원 선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필 1,600원도 아니고 1,500원일까요? 1,500원은 심리적 그리고 구조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본 적 없는 공포의 숫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1,500원 돌파는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닙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됐다. 이제 댐이 무너졌다는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패닉에 빠진 기업과 개인들이 원화는 더 이상 돈이 아니다라며 달러 사재기에 나서게 되고 환율은 순식간에 1,700원, 2,000원까지 열리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을까?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이 뚫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합니다. 과거 IMF 때 금리가 20%를 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금리가 급등하면 돈으로 막았던 부동산 PF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영끌독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급매물이 쏟아지며 아파트 가격에 2차 급락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주식입니다. 외국인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의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외국인은 앉아서 10% 손해를 봅니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날 겁니다. 코스피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사람들은 진짜 돈을 찾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금,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해지, 즉 방어 수단으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넷째, 채권입니다. 특히 한국 국채 장기물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셔 효과와 신뢰 상실로 인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채권보다는 미국 국채가 훨씬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무섭나요? 하지만 공포에 떨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머니 아우라 구독자님들은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첫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되 반드시 달러를 섞으세요. 지금은 빚을 내서 무언가를 살 때가 아닙니다. 현금이라는 총알을 모으세요. 단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자산의 20%에서 30% 이상은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혹은 미국 국채로 보유하세요. 달러 스마일 이론에 따르면 전 세계 경기가 불안할 때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환율이 튀어오를 때 달러 자산은 여러분의 전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환율 1,500원에 알람을 맞추세요. 스마트폰에 환율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이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둑입니다. 만약 1,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며 며칠간 안착한다면 그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설마 더 오르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세요. 불필요한 원화 자산은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극대화해야 하는 비상벨이 울린 겁니다. 셋째, 구조조정 뉴스를 기다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한계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좀비 기업 퇴출 같은 기사가 쏟아질 때가 올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진짜 바닥 신호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으니까요. 경제학적으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현금과 달러를 쥔 여러분이 헐값의 우량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을 줍는 인생 역전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믿음의 게임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묻지마 투자는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르는 이 소름 끼치는 경고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폭풍우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저 머니 아우라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불을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머니 아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